연방정부가 재정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오늘 국가 디폴트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고 국가 부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오후 뉴저지에 위치한 삼성 건물에서 불이 나 직원 5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협의회 뉴욕 워크숍이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 민주당 폴 벨론 후보의 한인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재외공관원들의 사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성추행 예방 교육은 아예 빠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오늘 드디어 국가 디폴트를 막기 위한 협상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일단 내년 1월 15일까지 문을 다시 열게 하고 부채 상한은 내년 2월 7일까지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상원 지도부가 국가 디폴트를 면하기 위한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의회는 오늘 상원이 마련한 한시적 2014 회계년도 잠정 예산과 국가 부채 한도 증액 합의안을 하원에서 먼저 그리고 상원에서도 투표에 붙였습니다. 상하원이 각각 합의안을 가결 처리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곧장 서명해 발효시키면 미국은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내일인 17일 채무 한도가 한계에 이르고 국고의 현금 보유도 300억 달러에 불과해 정치권이 이날 자정까지 현행 16조 7천억 달러의 부채 상한을 높여 정부가 국채 이자 등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가 디폴트를 피하고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합의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합의안은 정부가 일단 내년 1월 15일까지 문을 다시 열게 하고 부채 상환을 내년 2월 7일까지 증액하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뉴저지에 위치한 삼성 건물에서 불이 나 직원 5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다행히 화재는 10여 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리치필드팍에 있는 삼성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오늘 낮 2시 반쯤. 건물 4층에 5개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나 차량 3대가 불에 탔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직원 500여 명이 황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의 진화 작업으로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화재 경보 사이렌이 울려서 처음에는 화재 질압 연습인 줄 알고 이제 사무실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서 내려왔는데요. 실제로 나와서 보니까 4층 주차장 방향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좀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실제 상황인지를 확인을 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한 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목격자들의 진술과 CCTV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지난 13일부터 뉴욕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협의회 뉴욕 워크숍이 3일간의 일정으로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미주협의회 회장단은 뉴욕 협의회 임원진과의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행사를 모두 마쳤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민주평통 16기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뉴욕에서 진행된 미주지역 협의회 워크숍. 이번 뉴욕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미 전역과 남미 등 16개 지역의 민주평통 회장단이 참석해 3일간의 일정을 어제 모두 끝마쳤습니다. 민주평통 미주지역 협의회는 워크숍 기간 동안 각 협의회 활동 사례와 사업 계획 등을 서로 발표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기여하기 위한 각 협의회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좋은 회의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더 많이 배워서 앞으로 우리 뉴욕 협의회에서 하는 일에 많이 사용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어제 가진 민주평통 미주지역 협의회 회장단과 뉴욕 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부 간담회에서도 이번 워크숍으로 결속된 미주지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동포들을 위한 통일 교육과
통일 정신 함양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아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오늘 뉴저지에서는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에는 많이 참여하셨나요? 뉴욕에서도 11월 5일 본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한인 유권자들도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후보자를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열어주는 등 본선거를 앞두고 분주한 모습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한 한식당입니다. 이곳에서는 어제 저녁 뉴욕 시의원 19선거구 민주당으로 출마한 폴 벨론 후보의 한인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인들의 정치 후원금이 점차 늘어나면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직접 한인들을 찾는 일이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이런 한인들의 정치인 후원회 때문인지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함께 한인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직접 전달되는 데 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앞으로 더 살기 좋은 그 뉴욕,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뿐이 아니라 이 자녀들한테 물려줄 뉴욕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이번에는 꼭 투표를 하는 거가 내 책임이라 생각하시고요. 현재 폴 벨론 후보가 출마한 지역인 뉴욕 시의원 19선거구는 한인 유권자의 투표율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는 만큼 한인들을 위한 공약도 함께 내세우며 한인들에게 한 표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I think with the Korean community, we are going to be okay. And that's why we won the primary, because of the Korean community and my friends here. So a night like tonight is going to be a big help to winning the election. It's 3 weeks from today. 이번 11월 5일에 치러지는 본선거는 뉴욕 시장과 시의원 등 뉴욕시 행정에 관련된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한인들도 보팅 파워를 보여 한인들의 현안이 시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어제 빌 드블라지오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와 공화당의 조셉 로타 후보의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두 후보는 서민주택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계층 간 갈등이나 차터스쿨 렌트 부과를 놓고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후보와 조셉 로타 후보는 어제 있었던 더블 ABC 방송 TV 토론회에서 계층 간 수입 격차와 서민주택의 세금 감면, 그리고 차터스쿨 렌트 부과 등의 안건을 두고 각자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타 후보는 드블라지오 후보가 전개해온 2개의 도시 캠페인을 지적하며 드블라지오 후보는 계층 간 대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에 드블라지오 후보는 뉴욕 시민의 46%는 빈곤한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것은 계층 간 대립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는 수학적 차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차터스쿨 렌트 부과에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드블라지오 후보는 자산이 많은 차터스쿨에 렌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로타 후보는 차터스쿨은 공립학교이며 뉴욕시는 공립학교에 렌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두 후보는 그러나 서민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드블라지오 후보는 앞으로 10년 동안 20만 가구의 서민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로타 후보도 4년 임기 동안 15만 가구의 아파트를 새로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 후보는 오는 22일과 29일 뉴욕시 선거자금위원회가 주관하는 두 차례 TV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뉴욕시 정부는 슈퍼마켓들의 위생 상태가 향상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슈퍼마켓 체인점들 아직도 위생 상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벌레 등 해충, 쥐들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의 뉴욕주 농무국과 마켓국의 위생 검사 실태를 뉴욕 월드가 분석한 결과 뉴욕시 마켓 체인들에서는 무려 1964번이나 벌레, 쥐, 조류로부터 발생하는 해충이 발견됐습니다. 또 살아있는 쥐가 발견된 경우도 700여 건이나 됐습니다. 더러운 장비로 음식물을 다룬 경우가 752건, 적절하지 않은 온도의 냉장고에 음식이 저장돼 적발된 경우도
건으로 260건이었습니다. 브루클린 사이프러스 힐스의 풀턴 스트리트에 있는 맵푸드는 뉴욕 월드가 가장 더러운 마켓으로 꼽았는데 이것은 2008년 이후 72번이나 위생검사에 적발됐습니다. 맨해튼 125 스트리트의 맷푸드도 48차례나 적발됐고 맨해튼 3 애비뉴 머레이 힐 지역의 구리 테드스도 44차례나 적발됐습니다. 반면 뉴욕시에서 가장 깨끗한 마켓으로는 맨해튼 6 애비뉴에 위치한 트레이더 조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단 한 차례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마켓 체인별로는 어소시에이트가 739건이나 적발돼 최악이었으며 키푸드는 668번, 시타운이 447번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주정부는 2000년에 비해 최근 5년간의 적발 건수가 11% 정도 줄었다고 밝히고 전반적으로 슈퍼마켓들의 위생 상태가 향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를 통과한 인종차별적 불신 검문 제한 조례를 두고 뉴욕시 경찰관 노조가 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경사협회와 블룸버그 시장도 이에 합세하고 있는데요. 이미 뉴욕주 형사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을 두고 시의회의 조치는 월권행위라는 주장입니다. 불신검문 제한 조례는 지난 6월 뉴욕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는 뉴욕 시경의 검문 행위가 인종이나 종교, 성적 정체성과 성별, 그리고 체류 신분 등의 근거를 두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검문을 받은 시민들은 시경과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관 노조는 소장에서 시의회가 시경의 검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패트릭 린치 노조위원장은 이미 뉴욕주 형사법에 의해 인종에 근거한 검문은 금지되고 있다며 시의회가 시장의 거부권 행사에도 이를 재의결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조례의 영구적 시행 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시장 역시 현재 이번 조례를 반대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경찰의 또 다른 조직인 경사협회도 법적 싸움에 가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측은 이번 조례는 검문 과정에서 헌법이 위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문 개혁법이라며 시의회는 이번 조례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정에서 필요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공관원들의 성과 부풀리기, 도덕적 해이, 추태, 황당한 씀씀이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사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재외공관으로 오기 전 철저한 교육과 자질 검증, 대상별 맞춤형 커리큘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미국 내 한국 재외공관 주재원들의 성추행 또는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재외공관 파견자에 대한 사전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어제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재외공관장과 공관 발령자, 주재관 등을 재외공관에 파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은 2, 3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내용도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형식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일하기 위한 실질적 자질이나 실무 능력을 갖추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공관에서 재외국민들과 가장 많이 접촉해야 할 실무급 외무 공무원의 경우에도 재외국민 보호나 외교 민원 관련 교육은 단 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에만 성추행, 성추문과 관련된 사건이 5건이나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작 재외공관 파견자 교육 프로그램에는 성추행 예방 교육이 아예 빠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파견자를 대상으로 업무 내용과 부임제에 따라 1년에서 2년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에게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포괄 이민개혁 법안의 성사 여부, 하지만 더 시급한 문제에 밀려 계류 중인데요. 이 와중에도 하루 1000여 명이 넘는 불체자가 추방되고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번 달 하순을 기대해 봅니다.
인권 이민단체들은 포괄 이민개혁이 성사되기 전이라도 불체자 추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 이민개혁안이 하원에서 정체돼 있지만 행정명령을 통한 추방 중단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연방 상원에서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된 후 지금까지 약 12만 명의 불체자들이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1,120명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이는 한 해에 40만 명을 추방해온 오바마 행정부의 불체자 추방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연방 상원에서 통과된 포괄 이민개혁 법안을 연방 하원에서 표결만 붙이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하원 지도부는 법안 처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하원도 내년 중간 선거를 위해서는 올해 안에 이민개혁안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국가 부채 상한 문제만 해결되면 이번 달 하순부터는 이민개혁이 속도를 내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